1위 예일, 2위 스탠포드, 3위 시카고. 미국 최고 로스쿨 순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그 하버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사회학법 김재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로스쿨 평가와 랭킹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 로스쿨 평가와 랭킹을 알아보고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언론사에서 대학이나 로스쿨을 평가하여 랭킹, 즉 순위를 매기는 것이 바로 비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이런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매년 가을에 대학별 순위를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시사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가 1983년 이후 매년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는 1933년에 창간된 시사주간지로 한때는 타임, 뉴스위크와 함께 3대 시사주간지의 명성을 누렸지만 경쟁사들에 비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최고대학 랭킹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대학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대학들이 많아서 이 주간지가 제시하는 대학 순위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대학 지원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이러한 대학 순위 발표가 US News and World Report의 위상과 영향력을 크게 높이자 이 언론사는 시사주간지의 역할보다 평가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학부뿐 아니라 법학, 의학, 치의학 등 전문 대학원 랭킹도 발표하고 2014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대학들까지 평가해서 Best Global Universities 랭킹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의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부터 US News and World Report를 줄여서 그냥 US News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평가와 순위 매기기는 비교육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당연히 큽니다. 그리고 평가를 낮게 받은 대학들의 반발도 피할 수 없죠. US News의 교육기관 순위 매기기에 대한 비판과 반발은 어제 오늘에 새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 가을부터 명문 로스쿨의 원장들이 US 뉴스의 평가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부터는 US 뉴스 측에 학교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거부 움직임에 동조한 로스쿨이 현재까지 20개가 넘어요. 로스쿨들이 US 뉴스의 평가 방법에 왜 반발하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랭킹부터 보겠습니다. 예일, 스탠포드, 시카고가 1, 2, 3위를 했고 로스쿨의 대명사인 하버드는 콜럼비아와 함께 공동 4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위치한 14위까지의 로스쿨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10위, 20위도 아니고 14위냐고요? 네, 그건 미국에서 T14 Law Schools 라는 말을 흔히 쓰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생 대다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연방법원의 재판연구원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취업한 학생들 대다수가 14개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T14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들 14개 로스쿨 출신이 아니고도 연방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대형 로펌 취업자는 간혹 있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럼 앞서 이야기한 1위부터 5위 다음에 있는 T14 로스쿨, 상위 14개 로스쿨의 순위를 볼게요. 6위는 유펜이라고 불리는 펜실베니아 대학, 7위는
NYU라고 불리는 뉴욕 대학, 8위는 버지니아 대학, 9위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10위는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 로스쿨이에요. 이어서 11위는 듀크 대학, 12위는 코넬 대학, 13위는 노스웨스턴 대학, 마지막으로 14위는 조지타운 로스쿨이에요. 이 14개 로스쿨의 순위는 해마다 약간씩 오르내림이 있지만 수년간 거의 비슷한 랭킹으로 T14 로스쿨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로스쿨이 아닌 대학 전체의 랭킹을 보겠습니다. US 뉴스의 올해 최고 대학 랭킹 발표에서 1위는 프린스턴, 2위는 MIT가 차지했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은 공동 3위를 했어요. 인문학 중심의 프린스턴과 이공계 중심의 MIT는 둘 다 로스쿨이 없는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학 평가를 보면 로스쿨과 의대가 없는 대학은 최상위를 차지하지 못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앞서 순위를 본 최상위 14개 로스쿨의 순위는 대체로 소속 대학의 전체 랭킹과 비슷하지만 예외도 좀 있어요. 로스쿨 7위, 8위, 그리고 10위를 차지한 뉴욕 대학, 버지니아 대학, 미시간 대학은 대학 전체 평가에서는 공동 25위여서 로스쿨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죠. 미국 최고 로스쿨이라고 알려진 하버드가 예일이나 스탠포드 로스쿨보다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예일과 스탠포드가 아주 뛰어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학생 수가 영향을 미치는 평가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US 뉴스의 평가 방법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소 수, 교수대 학생 비율 등이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요. 하버드는 이런 요소에서 다른 로스쿨에 비해 아주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하버드 로스쿨의 입학 정원이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로스쿨의 한 해 입학생은 560명 정도인데 예일과 스탠포드는 200명이 안 되는 180명에서 190명 정도이고 3위를 차지한 시카고는 200명 내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학생 1인당으로 평가하는 금액이나 도서관 장소수 또 교수대 학생 비율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죠. 참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입학 정원을 몇 명 정도 또는 몇 명 내외라고 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입학 정원이 학교에 따라 150명, 120명, 100명, 80명 그리고 이보다 적은 숫자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는 교육부가 엄격하게 인가하고 통제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정부의 통제가 없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입학 정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버드 로스쿨 입학 자료를 볼게요. 지난해 하버드 로스쿨에 지원서를 낸 사람은 8,225명이었고 그 중에 약 10%인 822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 모두가 하버드에 등록했다면 작년 신입생은 822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 263명이 예일, 스탠포드, 시카고, 콜롬비아 같은 다른 로스쿨에 가버렸고 또 일부 지원자는 그보다 랭킹이 낮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가버렸어요. 결국 하버드에 등록한 학생은 599명이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어떤 해에는 600명이 넘는 학생이 입학하기도 하고 다른 해는 더 적기도 해서 매년 입학생 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입학 정원은 모두 3년제 JD 과정의 학생 수만을 의미하고 1년제 LLM 과정이나 학술 연구학위인 JSD 과정의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이제 랭킹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 랭킹에 문제를 제기하는 로스쿨들의 주장을 보도록 할게요. 교육비 지출이나 교수의 숫자가 모두 학생 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버드나 콜롬비아처럼 학생 수가 다른 로스쿨보다 두세 배 많은 학교는 일단 이 평가에서 불리합니다.
평가 요소 중에 입학생의 수준도 있는데 법학 적성 시험, LSAT의 점수와 GPA, 학부 성적이 높은 학생을 많이 입학시키면 평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많은 로스쿨들이 학생의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 등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점수가 높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랭킹이 더 높은 로스쿨에 가지 말고 자기네 로스쿨로 오라고 유인하는 거죠. 로스쿨들이 이런 목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쓰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줄 장학금이 줄어듭니다. 여러 로스쿨들이 이러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US 로스쿨의 평가 요소 중에 졸업생의 취업 성공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취업률 등이 모두 여기에 반영되는데요. 대형 로펌에 취직한 학생 수가 많으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로스쿨들이 이러한 평가 방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방식은 소규모 로펌 취업이나 개인 변호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익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 로스쿨들이 US 뉴스의 평가 방법에 대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기존의 평가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평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첫째 주에 미국 로스쿨 협의회 총회가 4일간 열립니다. 이 총회에서 로스쿨 평가에 거부하는 대학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US 뉴스는 1월 2일에 로스쿨들에게 서한을 보내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US 뉴스는 로스쿨들의 우려와 비판을 반영하여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 서한에 적었어요. 그런데 어떤 요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새로 나올 순위 발표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시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안을 적으면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게 시험이죠. 로스쿨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기관이 평가 요소로 삼은 기준을 더 잘 충족한 학교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평가 기준에 맞추려면 학교의 특정 교육 목표나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로스쿨은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반대합니다. 충분히 이유 있는 반대와 비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순위 매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지원자들의 학교 선택에 실질적인 가이드가 된다는 측면에서 로스쿨 순위 발표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숫자와 통계에 기반한 이러한 평가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경제학자 장하진 교수가 강조하듯이 숫자는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산출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로스쿨 평가 순위를 맹신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식적인 로스쿨 평가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언론사에서 하는 비공식적 로스쿨 평가였습니다. 공식적인 평가는 ABA라고 약칭해서 부르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실시합니다. ABA는 엄격한 인가 기준을 통과한 로스쿨만을 ABA 인가 로스쿨로 공인하고 공인한 후에 10년마다 로스쿨을 현장 방문하고 여러 가지 서면 평가를 통해서 재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ABA는 재인가 여부만 결정하고 로스쿨의 랭킹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미국 로스쿨 제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흔히 로스쿨이라고 부르는 법학 전문 대학원을 25개 개원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인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있는 평가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서면 평가를 받습니다. 로스쿨 출범 후 세 번째로 받는 이 평가가 지난 가을에 실시되었어요. 그 결과 25개 로스쿨이 인가유예, 재평가와 같은 판정을 올해 초에 받게 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로스쿨 평가도 로스쿨의 랭킹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김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